자, 이번 시간에는 바라본 사진관의 향후 미래와 비전과 그리고 나 대표님의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 대표님, 그러면 비영리 단체를 만드신 것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? 네, 없어요 지금까지는. 솔직하게? 솔직히. 아,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?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뭔가 저를 희생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, 그죠? 제가 네네네. 그럼 희생이라는 건 제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. 네네.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포기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돈요? 그쵸? 돈밖에 없는 거잖아요, 포기하는 거. 네네. 그럼 나머지는 다 얻었다니까요. 뭘 얻었냐면, 자, 옛날 회사 다닐 때 제가 불면증으로 6개월도 알아본 적이 있어요. 아, 불면증을요? 네. 그 스트레스, 그러니까 그 실적 이런 등 스트레스 때문에. 아,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죠? 그럼 건강 잃지 않았겠죠, 그때보다. 그렇겠네요. 그죠? 그다음에 가족 간의 어떤 시간? 물론 바쁘죠 지금.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어차피 회사에 얽히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그렇게 아주 화목한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더 바빠요. 그래서 오히려 물리적으로 그때보다 시간이 더 덜 만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영감, 또 집사람이 느끼는 영감, 또 앞으로에 대한 계획 등등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. 그 한 예를 들면 아이 같은 경우가 제가 그만둘 때 이제 중학생이었죠. 큰 놈이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 놈이 대학교 3학년, 작은 놈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큰 놈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자기는 경영학과 간다고 하더라고요. 나 네. 닮아서. 왜냐면 내 경영학과 나왔으니까. 근데 이놈이 여름방학 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는 국어교육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. 왜 그놈이 그걸 선택했냐면 지 아빠가 경영학과 나와서 그냥 등등 이렇게 지사장 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여서 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게 다니거든 이게 진짜로요. 옛날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저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걸 자기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본 거죠. 봤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기 좋아했고 글 쓰는 거 좋아했고 잘 쓰고 그 다음에 남 가르치는 거에 소질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언어에도 관심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국어 교육과를 딱 정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서 3년 지난 다음에 지가 원하는 학교에 지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어요. 원하는 학교는 저보다 좋은 학과예요. 좋은 네, 학교예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수시가 발표돼서 합격이 된 다음에 지가 1월 달부터 그 지네 학교에 공부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3명을 데리고 1년 동안 무료 과외 하더라고요. 100만 원 줄게 과외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. 근데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하고 1년 동안 무료 과외 했어요. 그럼 생각해봐요. 100만 원 받고 과외를 하면 그 다음에 무료 과외 하는 거 비교를 해보세요. 100만 원 주고 과외하면 그 엄마가 그냥 100만 원 줄까요? 애가 성적이 올랐느니 안 올랐느니 스트레스 안 주겠어요 선생님한테? 그렇죠. 근데 100만 원 무료 과외 할 때 어떻겠어요? 많은 걸 배우더라고요 이놈이요.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이후에는 학교 들어가서 그 교육 봉사 활동을 방학 때마다 다니고 있고 그러면 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지 않을까요? 그렇겠네요. 그리고 또 지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제가 함으로써 얻었던 거 아닐까요? 그게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잃는 게 별로 없잖아요, 그죠? 그럼 제가 후회할 일이 없죠. 전혀 후회한 게 없으시다. 없죠.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. 불편한 것도 없고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사진을 하면서 그 사진을 정말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가 하는데 저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일이 조금 남한테 도움 된대요. 네. 그러니까 남들도 좋아하죠. 그렇죠. 그러면 싫어할 게 나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자, 그럼 그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그 나 대표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. 사회에 뭔가 봉사를 하려는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쵸.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. 그죠? 그렇죠. 근데 그러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제 인생을 살면서 다 사회공헌만 하고 살 수는 없죠. 관심 있는 분도 있어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도 있고요. 네.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은퇴라는 말을 쓸 정도의 사람들, 즉 은퇴가 사실은 물러날 은자에다 숨을 은자에다가 물러날 퇴자니까 물러나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통했어요. 60까지 일하고 70세가 보통 평균 수명이면 한 10년 정도 숨어서 물러나 있어도 돼요. 근데 요즘에는 50대에 그만둬서 잘못하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은퇴란 말이 안 맞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도 은퇴란 말 쓰는 이유가 뭐냐면
은퇴를 말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과거에 나름대로 뭔가 했던 사람이에요. 어,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은퇴할 쓰지 않고요. 어. 보통 과거에 직이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거나 이래서 은퇴한다 말 써요. 그걸 하나의 훈장으로 생각하는 건 은퇴가. 그러면 그 은퇴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훈장을 떼어야 돼요. 대기업 임원으로 있던 분이 사회공헌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대기업 임원했을 때 그 훈장은 다 지워야 됩니다. 그리고서 자기가 그냥 처음에 신입사원 입사했을 때 그런 기분으로 초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자 예를 들면 하나 제가 몇 가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활동하던 분 시니어분들이 있었어요. 그분들이 영어를 좀 하시니까 자기가 영어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. 네. 그래서 영어 봉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외국에 입양된 친구들 있죠. 네. 그 친구들이 나중에 생모를 찾습니다. 그럴 때 그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오죠. 이렇게 영어로. 그죠? 당연히 그죠? 네네. 그럼 그 편지를 번역을 해서 국내에 있는 누군가한테 전달해 줘야겠죠. 네. 국내에 있는 분이 또 한국말 쓰겠죠.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줘야겠죠. 네. 그런 작업을 중간에서 누군가 통번역이 필요하겠죠. 네. 그 일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. 단체에다가. 근데 그 단체에서 근데 신청하신 분은 저 지방에 있는 분이에요. 근데 요즘엔 지역이 문제가 안 되죠. 그 인터넷으로 있고, 그 네. 번역하면 되니까. 근데요 그 단체에서 굳이 와서 하래요. 아, 왜 그러냐면 그 단체에서는 그분한테 그렇게 그 편지를 보내주고 등등 하기 위해서는 스캔 떠서 뭐 등등 해서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. 아. 그리고 그거 할 사람은 넘어갈 것도 많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.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스펙 필요하고 등등 하니까 봉사하잖아요. 아, 그렇네요. 그러면 이분이 그 봉사하려고 큰맘 먹었죠. 네.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고 자기 마음 먹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분이 거기 와서 하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? 안 할 것 같아요. 이런 그쵸?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 자주 있는 나서. 일은 아니지만 예.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. 근데 그럴 때 그분이 다시 훈장을 붙이게 됩니다. 근데 그럴 때 역시 계속 뛰어야 돼 훈장을. 그걸 감내하고 해야 더 오래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한번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? 다시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본인이 사회공헌을 계속 하시겠다 하면 많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훈장 띄고 그 다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충분히 요즘에 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요. 이런 네네.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린 것 뿐이고요, 사실은. 알겠습니다. 자, 바라본 사진관. 이제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듣고 싶은데요. 어떻습니까? 비전 같은 거. 질문 많이 받는 건데요. 사실은 제가 그 긴 장기 계획을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제가 5년 전에 제가 지금의 모습을 감히 상상도 못했거든요. 아, 그럼 앞으로 5년 뒤 물론 지난 5년보다는 좀 더 앞으로의 5년 뒤를 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. 뭐냐면 지금 사진관이 서울에 딱 하나만 있죠. 그것도 한 서울의 한 지역에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사진관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나 저희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 계신 분이나 서울의 외딴 곳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어렵죠 접근이. 그렇죠. 그래서 야 이런 사진관이 2호점, 3호점, 4호점이 생기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프랜차이즈가 꼭 그렇게 뭐 닭집이나 이런 것만 생기라는 법은 없죠,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저희 사진관이 2호점, 3호점, 4호점이 생겼으면 해요. 사실은 그런 취지로 이번에 뭐 모금을 해서 지방에 있는 장애인 시설 다닌 것도 그런 취지예요. 저희 서비스가 좀 더 폭넓게 됐으면 좋겠다. 라고 해서 그러한 장기적으로 사진관이 좀 이렇게 폭넓게 퍼졌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. 알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질문인데요. 요즘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젊은이들. 그렇죠. 예,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. 네, 그런 친구들한테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런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 해주시겠습니까?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그 인생 선배로서. 예전에요. 저도 그 소위 꼰대식의 발언을 했어요.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? 요즘 애들 왜 이래? 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. 그다음에 이렇게 참을성도 없어. 뭐 이런 얘기 흔히 이제 하면. 네. 근데 요즘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세대를 쭉 돌이켜 보면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할 때 취직 걱정 별로 안 했어요. 그렇죠. 웬만하면 뭐 그냥 괜찮은데 들어갔고 대기업도 이렇게 몇 군데 면접 봐가지고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정도로. 그리고 또 취직해서 그냥 쭉 다니면 뭐 그냥 사는데 문제 없고.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 모아서 집 사면 부동산이 올라서 부도 축적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아왔어요. 근데
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경제적으로 누리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과실이기도 해요. 그죠? 우리가 따먹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뭐 등등 해서. 근데 그러면 우리도 밑에 세대에다가 뭔가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세대 간의 흐름이기도 하고. 네네. 그럼 과연 우리 세대는 뭘 줬을까요? 지금 있는 세대들한테? 민주화를 줬나요?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 또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한데 트렌드이긴 한데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. 네. 즉 자본주의는 이미 끝났다고 보죠. 신자본주의는 끝났죠, 그죠? 왜냐하면 네네. 너무 그 부가 양분화되면서 극단적으로 치닫으니까 사실 예전에 사실은 어떤 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 네.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다가 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졌고 자본주의는 좀 더 오다가 결국은 자본주의는 사실은 이미 무너진 거죠 어느 정도. 그럼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사회적 경제, 이제 같이 살아보자는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갈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적 경제나 같이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들이 그걸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어떤 물려줄 거라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해준 밑바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. 그러면서 가라고만 하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해야 된다. 아 요즘 선거철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얘기가 사회적 경제잖아 사실은요. 네네. 근데 그런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즉 기초라고 하면 그들이 그런 사회적 경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건 비영리를 만들건 하도록 어느 물질적인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지원해야 그 친구들도 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죠. 그럼 최소한 물질적인 지원 못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렇죠. 근데 그 인정을 안 해요. 누가 제일 안 하는 줄 아세요? 누가요? 부모님이. 너 대학 나와서 그거 하고 있냐? 그렇네요. 집에 가면 눈치 보기 바쁘죠. 자기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.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.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꼰대 같은 소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미안해요. 근데 세상은 좀 그래도 공평해요.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렇게 누렸다고 하죠. 근데 우리 세대가 지금 50대가 되면 지금 베이비 부모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. 그냥 취직만 해가지고 한 길만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. 그러다가 갑자기 퇴직이라는 은퇴라는 걸 딱 절벽을 만난 거예요.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봤어. 예. 딱 끊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?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.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김밥만 사들고 등산 가고 돈 있는 사람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. 근데 그게 재밌어요? 재미없어요. 그 삶이. 그렇죠.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면 요즘 친구들은 당연히 시작이 어렵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 돼요? 발버둥을 치죠. 이렇게 저렇게. 뭐 사회적 경제에 있든 뭐 기업에 있든 간에 발버둥을 치죠. 다양한 접근을 해보잖아요. 그죠? 근데 그 친구들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쭉 그렇게 훈련이 되면 우리처럼 은퇴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은퇴가 돼서 50이 되고 은퇴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50이 되고 60이 되고 자기 일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때는 즉 부의 분배가 벌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은퇴 전까지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은퇴 후에 소진하는 개념이죠. 네. 그죠? 이렇게 벌어서 그 뒤에는 소득이 없는 그런 소진 개념이죠.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것이 옆으로 누울 거예요. 그죠? 소득이. 즉 적게 벌더라도 길게 버는 개념으로 갈 거라고요. 그러면 이 친구들이 50대, 60대가 돼서 우리보다는 좀 더 재밌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막 지금의 어렵게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50대, 60대가 됐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실제로 하면서 큰 소득은 아닐지 몰라도 자기 소득을 운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공평한 거 아니에요, 그래도? 그래서 그렇죠. 예. 지금 어려운 거 맞는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랜 시간 아주 너무 뜻깊은 제2의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랬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